송호건입니다. 요즘 근로기준법이 나날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사업주나 근로자나 모두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이 있죠.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그래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서로 합의해서 이 기준보다 낮출 수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지켜주기 위한 법이므로 사업자에서 작성하는 취업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기준 이하로 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최저시급이 8,590원이죠. 그런데 취업규칙에다가 우리 회사는 최저시급을 8,000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나 사업장 적용 기준을 사업주나 근로자나 누구나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많죠. 근로기준법에서 1인에서 4인, 그러니까 5인 미만이죠. 그 다음에 10인 미만, 그 다음에 30인 미만, 이런 식으로 그 상시 근로자를 가지고 적용하는 범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께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로자냐 아니냐 이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그래서 지휘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게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거, 이거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만 고용하고 있으면 다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의 명시, 이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필히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발급할 경우에는 벌금이 500만 원 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꼭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뭐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영세사업장이라서 이런 게 뭐 필요 없다, 말로도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시키려면 영세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야 너 오늘 나오지 마 해고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8시간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휴일,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이슬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 이게 요즘 주유죠. 주유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요일은 유급 휴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1인 이상 사업장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1인에서 5인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은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확대 적용되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고의 제한, 해고의 서면 통지, 아까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예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해고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등을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대한 동의 구제 신청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벌써 법이 상당히 무거워졌죠. 그 다음에 휴업수당, 사업주의 기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휴업수당에 대해서도 많이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장에 근로자 중에 누군가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 그럴 경우에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 휴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 사유가 아니지만 옆 건물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우리 사업장도 위험하겠구나 하고 사업장에 그 휴업을 하고 소독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기축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기간 동안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이걸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그래서 연차 휴가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단위 연차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2017년 그 5월 27일 그 개정되기 전에는 월 단위 연차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 1년에 15일에 발생되는 연차에서 빼게 돼 있지만, 이게 개정이 되면서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1개 하고 15개, 26개를 1년 미만 근로자한테 바로 1년 만근 시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송가이브 TV의 유튜브에 보시면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시청하시면 좋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휴가도 줘야 되고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에 월 1일씩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 대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보면 유급휴가의 대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돼요. 서면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서면 합의를 해야 되고, 그 연차 유급휴가를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무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조항에 넣어놓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관공서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법정 공휴일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 적용이 되고 있죠. 그 송가이브 TV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그 내용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병가, 근로자가 보도계약이 아파서 병가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병가에 대해서 맹세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병가 신청을 할 때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회사의 그 취업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넣어놓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장기 요양을 필요할 경우는 무급휴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병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하게 없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전에 규정을 설정해 놓으면 근로자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아까 연차휴가 대체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 법정 공휴일 민간기업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300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고요. 30인에서 299인까지는 내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리고 2인에서 29인까지는 또 1년이 지난 22년 1월 1일에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기업에서는 법정 공휴일 날 근무를 하고 휴무시는 무급을 했죠. 그리고 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 민간기업에서도 법정 공휴일 날 근로자 휴무를 주어야 하고 근무 시에는 대체 휴일을 주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이죠.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을 하는 데 있어서 300 이상 사업장은 18년도 7월부터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50인에서 299인까지 사업장은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경제사정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법원 시행은 됐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금은 또 유야무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되면 또 이런 부분들이 또 확대 적용되는 부분도 있죠. 내년 7월 1일 되면 5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업주께서는 적정한 대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업, 그래서 주로 운송업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 보건업,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하기는 좀 상당히 힘이 들다 해서 제외업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육상 운송업 중에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제외한다. 이거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렇게 노선을 정해놓고 다니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으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회사에서는 미리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습근로자, 일반적으로 수습근로자에 대한 개념이 참 희박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셨으면 해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넣었습니다. 수습근로자란 뭐냐?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과 그 사업장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라죠. 그래서 수습기간은, 법정 수습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최저임금 감액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 보면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 밑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수습 근로자는 해고 예고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용 안 합니다. 그냥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당도 지급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수습 근로자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1년 이상 되면 수습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의 90%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 노무 업무 같은 경우는 감액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 노무 업무인데 업무 능력 향상하고 뭐 배워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은 그 일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수습이란 걸 할 수가 없죠. 바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100%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습 근로자를 해고를 위해서는 업무 부적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근거와 사회 통념상 타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수습 근로자 요 경우에는 해고 예고나 이런 게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1년 이상 작성하고 그 계약서 안에 3개월의 수습 근로를 정해놨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이 근로자를 해고를 하려면 업무 부적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타당한 사유로 해서 수습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지, 그냥 무조건 수습 기간 끝났다 해서 당신 뭐 해고다, 이제 수습 끝났으니까 해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사업주나 근로자께서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각 내용마다 깊이 있게는 송가이브TV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